주술과 세뇌. 4. 쇠뇌가 잘 되는 사람과 아닌 사람은 누구인가요? 자아 건강성과 회복 탄력성. 자아를 버려야 한다고요? 자아란 한 사람의 정체성을 보호하는 정신적인 방어막과 같은 기능을 합니다. 만약 자아가 약하다면 자신과 타인의 경계선이 약한 것이기 때문에 자신이 하기 어려운 부탁이라도 거절하지 못하고 받아들이거나 다른 사람에게 부탁을 하기 어려워하거나 하는 등의 어려움을 가지게 됩니다. 특히 자아가 약한 사람은 타인에게 쉽게 정신적인 영향을 받으며 그 정신이 쉽게 지배당하고 조종당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주술적 사고에 들어가기 쉬운 사람은 이렇게 자아의 힘이 약한 사람이 많습니다. 도를 넘을 정도로 내가 아닌 집단이나 단체를 우선시하고 타인의 시선과 타인의 생각을 신경 쓰는 사람이라면 어느 정도는 그 정신이 오염되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많은 곳에서 자아의 힘을 스스로 약화시키도록 유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수많은 자기개발 테크닉이나 명상 등에서는 자아, 즉 에고를 없애야 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집단은 주술적인 사고를 조장하는 곳이 많으며 해당 기법을 실천하는 사람을 주술적 사고로 유도하여 자신들의 주의 주장으로 세뇌하는 곳이 많습니다. 이러한 집단의 특징으로는 마치 자아가 모든 고통의 중심에 있는 것과 같이 주장합니다. 당신이 고통스러운 이유는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기 때문이라거나 자기 자신의 아집을 버려야만 행복이 찾아온다는 등의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자아를 해리시켜서 소실시키거나 명상이라거나 소실시키는 명상이라거나 훈련법을 가르칩니다. 하지만 자아란 우리의 정신과 심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작용을 하는 요소로서 자아가 무력해지거나 사라져서는 안 됩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주술적 사고와 주술적 사고를 촉진시키는 점술이나 명상, 정신 테크닉 등은 자아가 건강한 사람들에게는 영향을 주지는 못합니다. 그러므로 정신이 조종당하지 않고 스스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아를 건강하게 만들고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건강한 정신이란 무엇일까요? 건강한 정신이란 그 애착의 대상이 외부에 있는 정신을 말합니다. 즉, 원하고 추구하는 대상이 내면의 평화, 자신감과 같이 내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돈, 이성 등과 같이 나의 외부에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추구의 대상이 내면이 되면 스스로 디소시에이션으로 빠지게 되고 그 결과 자연스럽게 자아가 붕괴되면서 정신병으로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추구의 대상이 외부에 있어야만 의식의 대상을 외부로 돌리고 나와 내가 아닌 것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착의 대상이 외부에 있는 것은 나와 다른 사람을 가르는 경계선인 자아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즉, 자아가 강하고 튼튼해야만 나와 다른 사람을 확연하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를 정신이 아닌 육체에 비유해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만약 외부의 병원균을 막아내는 면역체가 없다면 쉽게 외부 병원균에 의해 병에 걸릴 것입니다. 우리의 정신도 이와 마찬가지로 외부의 영향을 막아내는 면역체계인 자아가 없으면 쉽게 외부에서 들어오는 생각들에 조정당할 것입니다. 실제로 천천히 생각해 보면 마음이 불편하고 아프다 혹은 기분이 좋지 않거나 화가 나는 등의 상태는 나와 타인의 구분이 불명확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른 사람이 당한 일을 보고 거기에 이입하거나 다른 사람이 내게 무언가를 행했을 때 그 사람의 의도나 생각을 지레짐작하고서 반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자신의 내면 혹은
내적 이미지와 느낌을 사랑하고 존중하느라 외부의 현실에 대해 냉정하게 판단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애착의 대상이 내부에 있을 때 생기는 일입니다. 쉽게 생각해봐도 소위 기분이 좋지 않아서 명확하게 성공할 일을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그럴 기분이라서 복권을 구입하는 등의 명확하게 실패하는 일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모두 애착의 대상과 초점이 내부로 향해 있는 상황이며 내면의 기분과 느낌에 따라 행동할 뿐 냉정하게 분석하고 판단하여 행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상태를 나르시시즘이라고 하며 내면의 느낌과 이미지에 과도한 가치 부여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과대망상이라고 칭하기도 합니다. 자아의 기능. 자아는 총 12가지의 기능으로 표현됩니다. 이 기능들은 얼마나 효율적으로 잘 작동하는가가 자아의 건강성을 나타내는 것이며, 이 기능들을 얼마나 적절하게 잘 다루느냐가 자아가 얼마나 건강한지를 살피는 것이며, 이 12가지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면 그것이 현재 자아의 기능에 문제가 있다고 보면 됩니다. 이 12가지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실 검증, 사적 논리와 공적 논리를 구분하는 기능, 판단력, 인가에 예측하는 기능, 현실감, 외부 현실과 신체의 리얼리티를 확보하는 기능, 욕동 조절, 욕동의 표출을 사회적인 맥락에 맞추어 발현하는 기능, 대상 관계, 외부의 타자들과 관계를 맺는 기능, 사고 능력, 자신의 사적 논리를 공적 세계의 언어화해서 표현하고 소통하는 기능, 적용적 태행, 현실에서의 진보를 위해 선택적으로 유학이나 주술적인 세계로 태행했다가 돌아오는 능력, 방어, 정동과 욕동에 대한 자아 보존 기능, 자극 차단, 내부 혹은 외부에서의 자극에 대해 예민하지 않고 적절한 반응을 하는 기능, 자율 기능, 무언가 떠올리려고 했을 때 바로 떠올릴 수 있는 것처럼 지각과 기억과 언어나 동작 표현 등등에 대한 자율적인 반응, 통합 기능, 모순되는 상황에 대해서 더 넓은 시야로 통합하여 처리하는 기능, 과제 해결, 문제를 현실적이며 실제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는 경향성. 바꿔 말하자면 이 12가지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주술적 사고로의 이행을 가속화시키는 것이며, 스스로 이 기능들을 점검했을 때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자신이 주술적 사고로 나아가고 있지 않은지를 시급히 확인해야만 합니다. 자아 건강성을 위협하는 3가지 갈등. 자아가 건강하다는 것은 앞에서 설명한 12가지 기능들이 제대로 기능하고 있는지의 여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12가지 기능들이 갈등 상황에서 방어 기제라는 형태로 나타나며 자아를 보호합니다. 방어 기제를 발생시키는 갈등 상황은 아래에 3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1. 초자아와 자아와의 갈등. 초자아는 자아가 해야 하는 것 혹은 되어야 하는 모습을 자아에게 강요합니다. 하지만 사실상 아무도 그 사람에게 그렇게 해야 한다 혹은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한 적은 없지만, 스스로 나는 이렇게 해야 해 혹은 나는 이렇게 되어야 해 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이 경우 초자아의 강요에 맞추지 못할 경우 초자아는 자아를 단죄합니다. 이렇게 되면 초자아와 자아 사이에 갈등이 생기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운동을 해야 한다라는 초자아의 강요가 있지만 이를 여러 번 어겼을 경우 죄책감과 같은 방식으로 초자아의 단죄가 일어납니다. 하지만 앞에서도 이야기했듯 아무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한 사람은 없습니다. 즉, 아무도 단죄하는 사람은 없으나 스스로의 정신 속에서 스스로가 스스로를 단죄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2. 원초와 이드와 자아와의 갈등.
원초아는 번식, 섹스와 죽음, 파괴의 충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기회가 되면 번식하려고 하며 죽음으로 모든 것을 없애려고 합니다. 프로이트가 성욕과 죽음의 욕구를 이야기한 것은 이 원초아의 욕동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욕동은 우리의 사회에서 용인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대부분의 경우 이 두 가지 욕동이 발현될 때 이 욕동을 억압하여 밖으로 드러나지 않도록 합니다. 이렇게 하면 억압된 원초아의 욕동과 자아의 억압 사이에 갈등이 생기며 욕동을 적절하게 해소하지 못하면 억압된 욕동의 압력이 점점 자아를 파괴해 갑니다. 3. 현실과 자아와의 갈등. 이는 정신적인 요소와의 갈등이 아니라 실제 현실에서 일어난 사건과 자아와의 갈등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갑작스레 누군가와 사별하는 일을 겪게 되면 자아는 불안을 느낍니다. 자아가 현실과의 관계에서 겪는 이 불안을 어떻게 다루는지가 자아를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가를 결정합니다. 많은 경우 충격적인 사건을 겪은 뒤에 주술과 점에 빠지거나 종교에 빠지거나 하는 것은 대부분 이 현실과의 갈등에서 자아가 견디지 못하고 붕괴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매 순간 자아는 갈등을 겪습니다. 그리고 가끔씩은 이 갈등에서 패배하여 자아가 붕괴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100% 안전한 자아는 존재하지 않으며 아무리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계속해서 자아 붕괴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면 언젠가는 자아의 붕괴가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자아는 이 위협을 항상 받으면서 스스로를 지켜야 합니다. 건강한 자아란 이 붕괴의 위협을 매 순간 견뎌낼 수 있는 자아를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마치 건강한 자아란 튼튼한 성벽과도 같은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건강한 자아란 무너지지 않는 자아가 아닙니다. 건강한 자아란 무너져도 다시 본래의 자아로 되돌아올 수 있는 자아를 말합니다. 즉, 자아의 회복 탄력성이 건강한 자아의 핵심입니다. 자아의 회복 탄력성이란 자아가 깨져 균형이 치우쳐도 다시 중심으로 되돌아오는 올 수 있는 힘입니다. 즉, 정상이라는 상태가 있어서 이 상태를 벗어나면 비정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아가 많이 깨어져 있어도 스스로 되돌릴 수 있는 범주 안에서 깨어진 것이라면 이것은 정상의 범주로 둡니다. 반대로 자아가 조금만 붕괴되어도 자아 회복력이 회복할 수 없는 영역으로 넘어갔다면 그 정신은 비정상의 영역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신의 항상성 유지 기능, 항상 특정한 상태를 유지하려는 기능을 정신에 적용한 것이 자아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즉, 외부 사건 혹은 내면의 파도처럼 흔들리는 역동적 균형, 깨짐 속에서 중심을 찾아서 되돌아올 수 있는 것이 자아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중심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가 관건이 됩니다. 우리의 자아는 기억의 연속성, 체감각 동일성, 인지 주체의 연속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연동되고 있다면 자아는 유지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연동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나의 존재성이 하나의 방향성을 지니고 나아가고 있는 것과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만약 이 연동성이 깨어진다면 의식과 기억은 연속되어 있지만 체감각의 피드백이 일어나지 않는다거나 의식과 체감각은 있지만 기억의 누락이 일어난다거나 하게 됩니다. 이 세 가지가 연동되는 것이 바로 자아의 중심입니다. 그러므로 잠시 균형이 깨어져 있어도 이 연동 상태로 되돌아올 수 있다면 자아가 건강한 상태에 있고 눈을 뜨고 있더라도 이 연동이 되돌아오지 못한다면 자아 건강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주술적 사고로 향하는 입구에는 자아 건강성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여러 번 이야기한 것과 같이 이 자아 건강성은
지적인 능력과 유전적인 특성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정신이 자아의 갈등을 얼마나 잘 처리할 수 있는가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단지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여성의 경우가 통계적으로 이 자아 갈등 처리에 있어서 남성보다는 취약하긴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남성이 여성보다 주술적 사고로의 진행이 어렵다는 것은 아니므로 섣불리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정신도 육체의 건강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정신의 건강성, 즉 자아 건강성과 회복 탄력성에 유의하며 어딘가 문제가 있는 곳은 없는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부분은 없는지 확인하지 않으면 자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쇠뇌되어 누군가의 꼭두각시로 움직이고 있을지 모릅니다.